안녕하세요. 고은이 다이어리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말레이시아 유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특정 유학원을 비판하거나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말하려는 영상은 아닙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여러 선택을 해봤던 부모로서, 그리고 그 과정을 꽤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차분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도 저는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요즘 문제가 많아 보일까? 요즘 말레이시아 유학원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누군가의 악이나 무능으로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말레이시아 유학 시장이 너무 빠르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정보 있는 부모들만 선택하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대중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형 유학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브로커형 유학원은 경험이 거의 없는 곳도 있고 반대로 경험이 너무 많아서 예전 방식에만 익숙한 곳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부모가 기대하는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의 학교 비자 가디언 제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각각 따로 움직이고 결국 최종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문제가 많아 보이는 이유를 나쁜 사람이 늘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와 피로가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탑5이에요. 제가 직접 겪었거나 주변 부모님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들은 대체로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 후 담당자 변경 문제입니다. 입학 전까지는 연락도 빠르고 친절했는데 계약 후 담당자가 바뀌면서 소통이 느려지거나 끊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입학 전 설명은 충분했지만 입학 후 관리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 적응, 학교 커뮤니케이션, 사소한 문제까지 부모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디언 홈스테이에 대한 설명 부족입니다. 비용, 역할,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원래 그런 거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네 번째는 비자나 학생 패스 일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명되는 경우입니다. 금방 나옵니다. 학생 비자 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현실은 늘 변수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미리 알지 못하면 부모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와보면 부모가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드는 감정은 화라기보다는 허탈함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가디언 비자가 아닌 스페셜 비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아이가 있는 환경, 없는 환경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한국 아이가 있는 학교에도 보내봤고 한국 아이가 거의 없는 학교에도 보내봤습니다. 언어 노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피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다 보면 아이들이 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 아이들끼리 편이 갈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혼자 남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한국 아이가 한두 명이라도 있는 환경이 아이에게 덜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이 많은 환경은 분명히 편한 점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길거리에서 한국말이 들릴 때의 편안함, 한국말로 통화해도 눈치 안 봐도 되는 느낌. 하지만 한국 사람이 많아질수록 신경 써야 할 관계도 많아지고 작은 일도 커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유학원은 나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학원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유학원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 끝까지 도와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안부 전화를 먼저 해주시고 다음 해의 비자 문제를 준비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부모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유학원은 부모를 대신해 일을 처리해주는 대행자이지 모든 상황의 책임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시작하면 실망은 훨씬 줄어듭니다. 유학원 선택 전에 꼭 물어봐야 할 질문 7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학원을 쓰든 안 쓰든 부모가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입니다. 입학 후 관리는 어디까지 해주나요? 담당자가 바뀌면 누가 책임지나요? 학교 문제 발생 시 실제 중재가 가능한가요? 가디언 비용과 역할 범위는 명확한가요?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 사례가 있나요? 비자 일정이 지연될 경우 대응 방식은? 문제 발생 시 연락 창구는 명확한가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주는 곳이라면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떤 선택이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처럼 주재원 생활이나 해외에서 아이들 교육 현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계속 이런 이야기들 차분하게 나눠보겠습니다.